헐, 아이들 이번 컴백곡 컨셉이 누드래? 칼그러비 헐 이런 컨셉인거임. 하인형 뮤비 해석해준 토끼 김희로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는 정말 헛웃음이 나왔던 곡입니다. 아이들 누드. 타이틀곡 누드는 꾸며지지 않은 나 그대로의 당당한 모습을 누드라는 단어에 이제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이번 아이들 신곡 누드는 타인이 바라는 모습을 옷과 같은 거칠애로 비유하고 그런 거칠애를 벗어던진 내가 사랑하는 나 본연의 모습을 나체의 누드로 표현한 곡입니다. 실제로 처음 누드라는 곡 제목과 누드를 연상하게 하는 이 티저가 공개되었을 때 일부 대중들은 환호하기도 비난하기도 또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저 누드로 쓸래요. 누드라는 네, 제목으로. 제목 누드예요. 아예 아무 노래가 없는데 그냥 처음부터 누드 쓰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냥 너무 네. 재밌는 표현 같았어요. 나를 다 보여주는 게 되게 아이들인데 그러면 누드인가 그게? 이 생각을 해서 무조건 누드로 가야겠다. 근데 회사에서 저한테 이거 너무 야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누드로 해야겠다. 이 생각까지. 전 이 부분이 와 전소연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게 누드라는 단어를 앞세워 마치 육감적인 누드쇼를 보여줄 것 같지만 도리어 그런 누드를 바라는 이들의 외설스러운 시선을 제대로 낚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번 곡의 키워드가 누드인 것과 더불어 마릴린 몰로가 한창 활동을 했을 때 당시에를 생각했을 때 금발의 미녀, 백치미나 또 막 섹스 심볼로 좀 소비가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겉모습에 대한 시선에 대한 편견이 시대별로 사실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시대적으로 이제 마릴린 몰로가 활동했던 시대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금발로 한 것 같아요. 바로 마릴린 먼로를 오마주했다는 점입니다. 여담을 더하자면 마릴린 먼로를 오마주하면서 5 멤버들이 모두 마릴린 먼로의 상징 금발로 염색을 했는데요. 근데 머리에 검지는 사람 주워 먹어요. 염색을 원치 않기로 유명했던 슈아님이 염색을 했을 정도로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탈색 하겠다고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이번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다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는데요. 다시 뮤비 속 오마주로 돌아와서요. 삼손 뮤비 감독님께서 오마주한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를 이렇게 공개해 주셔가지고 살펴볼 수 있었고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좋은 친구 장면을 오마주한 미니님. 이 장면도 언뜻 보면 다이아에 죽고 못 사는 사치스러운 허영심 많은 여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여성이 남성에게 쉽게 버려지는 당시의 모습을 풍자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늙고 못생겨지면 그에게서 버려질 테니 영원하지 못한 사람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만이 내 친구라고 말이죠. 마릴린 먼로가 잘 때 잠옷 대신 입고 잔다는 향수 샤넬 넘버 5를 오마주한 듯한 우기님의 장면과요. 시집 립스 그레스를 입는 마릴린 먼로를 오마주한 소연님. 또 저는 이 가슴이 이렇게 마치 로켓처럼 솟은 상의에선 장폴 고티에가 디자인한 마돈나의 시그니처 패션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실제 이 상의 또한 장폴 고티에가 디자인한 콤브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마돈나 또한 시대를 대표하는 디바이자 섹스 심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장면은 또 다른 시대의 섹시스타였던 마돈나를 오마주한 장면으로 추측해볼 수 있고 이현님은 수많은 루머와 구설수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피곤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그리고 마릴린 먼로를 대표하는 포즈이자 영화 7년 만에 외출의 한 장면을 오마주한 우기님. 전체적인 무대는 뮤지컬 물랑루즈의 분위기를 살려서 화려한 쇼장 속 쇼거울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전 딱 보고 영화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 해서 등장하는 제시카 레빗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누드는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아리아인 하바네라를 샘플링했는데요. 카르멘의 주인공인 집시 카르멘 또한 극중 판무파탈로서 자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남자 호세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인물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소개한 인물들과 비슷한 맥락의 판무파탈로서 오마주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살짝 나온 비너스 또한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그린 명화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누드화로서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진 단순히 장면에 대한 오마주를 찾아보았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뮤비의 스토리는 가사와 함께 보아야 빛을 발하는데요. Why you think about the nude? 너 왜 누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Because your views so rude. 네 견해 진짜 무례해. 그러니까 think outside the box. 틀에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생각해봐. Then you will like it. 그러면 너도 마음에 들 거야. 라는 가사와 함께 막을 여는 소연님.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를 오마주한 민니님이 자신을 이름도 아닌 그저 예쁜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멍청한 말투와 섹시한 몸매를 강조하는 것, 다이아 박힌 티아라를 환장할 것처럼 표현한 것을 통해 빈보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외관이 섹시하면 머리가 비었겠지, 사치스럽겠지 라는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곡 시작 20초 만에 이라는 가사로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죠. 화려한 무대와 대조되는 백스테이지가 등장하며 그 사실의 이면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장소는 백스테이지에서 더 개인적이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대기실 안으로 옮겨집니다. 실제로 마릴린 먼로는 그 당시 20세기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 섹시하지만 멍청한 빈보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 없다, 철학책을 좋아했다 라는 마릴린 먼로의 또 다른 면모를 소연님이 이야기하자 되려 관객들은 싸가지 없다고 비난하며 황당해하고 거짓말쟁이라며 야유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눈물로 화장이 번진 마릴린 먼로의 모습과 그를 둘러싼 루머로부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미연님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아진 그 루머를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소비하고자 하는 언론과 마주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발가벗겨져 버린 이라는 표현은 누드가 역설하고자 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누드라는 말 딱 생각했을 때 벗겨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의 진짜 모습을 입은 나, 그게 누드였던 것 같아요. 마릴린 먼로가 대중매체에서 노출된 모습은 내 본연의 모습을 의미하는 누드가 아닌 시선에 의해 발가벗겨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스타로서의 자신의 삶을 뒤로 지나치는 마릴린 먼로. 그를 대표하는 흰 원피스를 입은 우기님의 모습이 마릴린 먼로를 상징한다면 검정 바지를 입은 모습은 마치 노마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기에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난 나로서 살아가겠다 라는 모습을 가사 뮤비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옷을 벗는 듯한 모습의 안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드가 아닌 나 자신을 잊고 난 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Yes, I'm nude 라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죠. 2절부터는 마릴린 먼로를 비롯한 이러한 섹시 스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구경당하고 너무나도 쉽게 값이 매겨지고 조각상처럼 그 아름다움은 추앙받아지지만 사람이 아닌 상품 취급을 받고 수많은 화보와 작품 광고로 시대 아이콘이 되지만 언제 어디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에 둘러싸여 돈 없는 비난과 욕을 먹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애니메이션 또한 이리저리 치이며 과거에서 현대로 변하는 의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후대에 남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프레임 속에 갇힌 그의 누드. 하지만 이 그림은 프레임을 탈피합니다. 저는 처음 이 장면을 보고 헐, 뱅크시가 오마주된 건 아이돌 뮤비에서 거의 처음 같은데. 이야, 진짜 아이들이 아이들 했다. 뱅크시의 풍선을 든 소녀는 경매에서 104만 2천 파운드에 낙찰되자 원작자인 뱅크시가 분쇄기로 그림을 갈아버리면서 더 유명해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 자체는 돈으로 구매하는 자본적 미술 시장의 덧없음을 비판하고 있지만 누드의 뮤비 상황 속에선 조금 다르게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자를 일컫는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언어학 용어로서 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정치권에서도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용어의 용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액자 자체는 우리의 시각과 인식을 의미하는 프레임에 대한 상징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드는 그 프레임을 탈피했습니다. 비록 대중의 프레임을 탈피한 나의 모습이 그들에겐 아름답지 않아 보이더라도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뱅크시의 작품으로 오마주하여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한 쇼케이스, 스테이지, 액자 속이 아닌 그 밖을 나와 화면을 응시하며 누드를 외치는 소연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뮤비는 끝나게 됩니다. 이번 아이들의 타이틀 제목은 누드가 아닌 U가 빠진 이 NXTE 누드입니다. 심의의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저는 누드에서 U가 빠진 이유를 한번 이렇게 주목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앨범 I Love의 수록곡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며 앨범 소개글조차 곡 소개가 역순으로 된 만큼 역순으로 스토리를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가족, 친구, 취미, 애인, 꿈 등 다양할 수 있겠지만 모두 통틀어 이 너라는 대명사로 지칭해보면서 살펴볼게요. 너를 향한 사랑에 미쳐서 감정이 이성을 이겨버린 후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너의 사랑처럼 가질 수 없는
않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너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사랑하는 것과 나의 행복이 과연 비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고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난 더 이상 너의 시선에 나를 맞추지 않는다. 너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난 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지난 I Never Die에서 내가 아이들에서 여자를 지워버린 것처럼 이번엔 너, you, 즉 you를 지워버리고 I, 즉 나 자신만 남긴 누드로 살아갈 것이다. 자, 여기까지. 사실 지금껏 마릴린 먼로가 섹시스타로서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오마주 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오마주? 글쎄요, 저는 적어도 이 K-팝씬 안에선 최초의 시도였다고 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블론드도 마릴린 먼로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죠. 마릴린 먼로와 노마진에 대한 자전적인 영화라고는 하지만 그를 둘러싼 검증되지 않은 루머와 가십을 최고 수위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이들의 누드는 대중이 외면했던 마릴린 먼로의 내면에 주목하고 They told me you were stupid. You don't sound stupid to me. I can be smart when it's important, but most men don't like it. 화려하고 외로웠던 그의 삶에서 끝없이 소비되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어찌 보면 상품으로서 가장 쉽게 소비될 수 있는 위치의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 여성이 마침내 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그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파장을 일으키겠죠. K-팝 씬의 아이들이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바람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 해석 중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공감이 가셨던 부분은 타임스탬프와 함께 댓글에 함께 공유해주시고요. 사모님의 감상, 해석, 가설 또한 댓글에 자유롭게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 갈게요.